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자연 눈썹 시술하고 난 뒤에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자연스러운 눈썹 문신의 기준은 이 눈 주변 골격과 이제 눈썹 털에 흐르는 방향을 잘 이해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썹 결의 방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고객님의 눈썹 털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카데미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만 하게 된다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됩니다. 고객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눈썹 결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엠보나 헤어스트록처럼 결 눈썹을 표현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결의 흐름을 읽고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찾을 때 눈썹 털이 넘어가는 방향이 어딘지 먼저 찾아주면 좋은데요. 보통 아카데미에서 배울 때는 1차적으로 디자인을 골격에 맞춰서 이 고객님은 꼬리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그려볼게요. 눈썹 꼬리 좀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줘요. 이제 우리가 결을 조금 더 간격을 맞춰서 쉽게 그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데요. 대부분 이제 초보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선,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선의 기준에 맞춰서 메인 선을 그 중간 기준선을 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치면은 거의 뭐 5번 선에 맞춰가지고 기준선을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눈썹 중간에 결이 뚝 끊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결이 어색하고 흐름이 조금 흐트러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요. 눈썹 결이 넘어가는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해줘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털 하나를 먼저 봐주시면 좋거든요. 털 하나가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털 하나가 가는 방향, 이 털이 이렇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얘를 가로지르진 않잖아요. 털 하나하나 흘러가는 방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베개 부분에 있는 결 하나 흘러가는 방향, 그 다음에 산에서 꼬리가 흘러가는 방향, 그 다음에 앞머리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 메인선을, 기준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에 따라서 배결을 간격에 맞춰서 채워주고, 우리가 배운 그 간격 있죠. 간격에 따라서 채우는 그거 있죠. 거기 맞춰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앞머리선, 그 다음에 산. 이런 식으로 결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 눈썹 결 원래 털 방향이랑 크게 이질감 없는 눈썹 결이 완성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간 메인선이, 중간 기준선이 가로지르게 된다면 여기서 결을 채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고객님 눈썹 털이랑 이렇게 제가 그려놓는 털이랑
가로지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어색하고 어색한 게 자꾸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 흐름을 읽을 때는 저는 앞머리랑 이제 뒷골이랑 배 부분에 눈썹 털 하나를 딱 잡아서 하나씩만 따라가 주세요. 하나씩만 따라가서 그려주고, 따라가서 그려주고, 따라가서 그려주고. 여기서 기준선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결의 간격에 맞춰가지고 채워주면은 더 자연스러운 눈썹 결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눈썹 숱이 많이 부족하신 고객님이세요. 이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눈썹 털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딘지 찾기도 사실은 힘들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채워줘야 될지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저는 디자인을 먼저 하고 이제 결의 방향을 찾아 드리는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눈썹 산이 좀 많이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산을 활용하고 앞에도 원래 우리 여기 살 비어있는 살에는 저는 너무 많이 채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술 직후는 고객님 눈썹 털하고 이질감 없이 전체적으로 차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이 흐려지면서 눈썹이 이렇게 분리가 돼 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낮춰서 디자인을 대신 산을 이만큼 높이지는 않아요. 높여버리게 되면 여기 너무 또 산이 높아버리기 때문에 높은 산은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를 못 찾겠다 하면은 뒤에 이 선 하나를 집어서 이 선이 흘러가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죠? 또 이렇게 많이 바깥으로 향하지도 않아요. 흘러가는 방향 그대로 그려서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메인 기준선에서 거꾸로 가요. 잘 모르겠다 하면은 거꾸로 가셔도 됩니다. 거꾸로 갔을 때 배선 흘러가는 방향. 여기서 선이 만약에 눈썹 털이 이어졌다고 했을 때 어색하지 않게 흘러가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결 간격 맞춰서 채워주고 앞머리 선도 기준선이 이렇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쭉 이었을 때 눈썹 모양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앞머리 선을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보조선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보조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결 마지막에 마무리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고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스트로크는 이런 잔털 표현도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한 결 정도 더 채워줘도 괜찮고요. 이렇게 결이 채워지면은 어색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결 흐름에 맞춰서 채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운 걸 디자인하고 구분선을 그어주고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결 간격을 맞춰서 채워주는 방식이었다면 그 방식은 눈썹 털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께는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썹 결이 있으신 분들은 작게나마 결이 있으신 분들은 고객님의 눈썹 결을 먼저 봐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눈썹 결 표현이 되는 거죠. 결의 흐름을 찾는 게 어려우시다면 눈썹 사진을 수집해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의 흐름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